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호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인데도 세법상 세대로 보지 않기도 하고 서로 따로 사는 가족인데 같은 세대로 묶이기도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같이 살면 같은 세대 아니야? 주민등록이 따로면 별도 세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세대 개념을 잘못 알고 신고하셔서 수천만 원, 수억대 세금이 부과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에서 1세대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집을 사거나 팔 때 또는 가족과 주소지 변경을 할 때 세금 문제로 억울한 일 겪지 않으실 겁니다. 우선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서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가 있다 라고 해서 1세대가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생활비를 따로 쓰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한다면 별도 세대가 될 수 있고,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법에서 같은 세대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단순히 주소나 세대원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특히 양도세 비과세 요건, 취득세 중과 여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양도세에서의 1세대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사고 팔 때 나오는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요. 이 비과세는 한 세대가 오직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1세대라는 개념입니다. 실제 조세심판은 불복 사례를 통해 양도소득세에서 이 1세대 개념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례와 못 받은 사례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세 고령의 아버님이 부인과 사별한 후 59세 딸과 함께 같은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5세 아버님 소유였고 딸은 2주택자였는데요. 아버님 명의였던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아버님은 본인이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를 했지만 아버님과 딸이 각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양도 당시 딸은 세대 분리를 하였기 때문에 한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아버님이 해당 주택 양도 당시 2주택 보유자인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주소지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살았으니 1세대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세대로 봐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는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에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면서 동거하였는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소를 들어주어 양도세 처분이 취소되었는데요. 왜냐하면 85세 아버님이 연금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었고, 이를 통해 매달 관리비도 직접 납부하는 등 딸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례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딸이 취업을 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세대원인 딸이 3주택을 보유하고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판단을 하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세무서에서는 딸과 같은 세대로 간주해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조세심판원이 세무서 주장을 받아들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자녀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비정기적으로 자녀와 금전거래가 있는 등 부모와 딸이 생계를 달리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로 다른 세대라고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득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했는지, 금융거래가 분리되어 있는지, 공동지출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세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득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는 생애 최초 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이때도 기준이 1세대입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청년이 복무지와 가까운 조부모 집으로 주소를 옮긴 뒤에 자신 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조부모가 보유한 기존 주택 2채를 포함해 1세대 3주택으로 판단을 했고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했는데요. 이 청년은 실제로는 부모님과 거주했고 단지 근무지 접근성을 위해 주소만 조부모 집으로 옮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해서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활했음을 입증을 했는데요. 결국 조부모 세대원이 아님을 인정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주소 이동이 아닌 실거주와 생활경제의 흐름이 누구와 함께였는지에 따라 세대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3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소와 실거주는 일치시켜야 합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록이나 교통카드 기록으로 실거주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와 실거주는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분담 여부는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공과금 납부 기록 등을 통해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했다 하더라도 독립된 생활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세법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처럼 이 세대의 개념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을 결정짓습니다. 주소를 옮기기 전, 집을 사고 팔기 전, 가족과 함께 살기 전 꼭 세대 판정 기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1세대가 맞는데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찍어두었으니까 댓글에 달린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된 관련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